테이크어웨이가 정확하게 이런 우리가 원하는 이 오리지널 스윙 플레인에 대해서 이렇게 똑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그 관성을 정확하게 우리 다운스윙에 적용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루키민 골프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다운스윙에서부터 임팩트까지 어떻게 가고, 그리고 임팩트에서 이제 팔로스루하고 피니시까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이게 부드럽게 이어지는 연결 동작인 거지 구분져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복잡해요. 이게 그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프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물리 법칙들이 있는데,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던져질 때 내려오는 원심력이라는 것도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구심력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지렛대 원리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물리 법칙 중에서 저의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럼 관성의 법칙이 뭔지 먼저 말씀드리면요, 관성이 뭐냐면 다 알고들 계시겠지만 정확한 정의는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물체는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방향성을 저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그걸 관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방향으로 쭉 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를 이렇게 밀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저는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관성이에요. 그걸 골프 스윙에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제가 잘 하는 이런 그 펜듈럼 무브 있죠, 그렇죠? 얘가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공을 이 방향으로 치려고 합니다. 치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똑바로 올라가기만 하잖아요. 그럼 관성의 법칙에서 똑바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방향으로 치려고 하는데 테이크어웨이가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클럽의 샤프트의 각도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하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려가려고 하는 그 각도에 대해서 똑바로 올라가기만 하잖아요. 그럼 관성에 의해서 똑바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테이크어웨이 할 때 손목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고, 팔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고, 어깨의 움직임이 어떻게 돼야지만 테이크어웨이가 정확하게 이런 우리가 원하는 이 오리지널 스윙 플레인에 대해서 이렇게 똑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그 관성을 정확하게 우리 다운스윙에 적용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 프로님들이 동영상에서 다운스윙에서 뭐가 어떻게 돼야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할애하시는 이유가 이 임팩에서 정확하게 요 라인대로 정확하게 딱 돌아서 맞기만 하면 공은 항상 똑바로 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를 잘 맞추기 위해서는 대자연의 물리 법칙인 관성을 의존해야 돼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똑바로 올라가게 해야지만 내려올 수 있는 어떤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운스윙을 다운스윙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백스윙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거랑 같이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지금 관성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작용되는지에 대해서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떠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그 레슨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 부분한테 팔을 잡아주면서 클럽의 샤프트의 움직임이 내려오는 느낌을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라구나 하고서는 이렇게 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카메라 보고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여기 요 라인대로 맞춰가지고 그대로 내려오시면서 그대로 이렇게 쭉 가시는 거예요 하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나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게 이해하기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가 이 관성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올라가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올라갈 때는 우리가 손의 움직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었잖아요. 이 왼손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왼손의 손등이 이렇게 열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팔이 이렇게 프로네이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프로네이션이 되고서는 여기가 클럽 헤드가 올라가야 되니까 레디얼 디비에이션이 걸리면 여기 같이 익스텐션이 생겨서 같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다운스윙 때는 올라간 길 그대로 반대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요 기능들이 정확하게 반대로 쓰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행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같이 가면서 손목이 풀리는 거죠. 손목이 풀리는 이유는 클럽이 내려와야 되는 거니까 풀리는 건데, 손목이 풀리기만 하면은 클럽 페이스에 너무 열려버리니까 이 열려버리는 클럽의 페이스를 닫히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수피네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얘가 이렇게 플렉션이 생겨요. 그래서 올라갈 때의 기능인 반대 기능들이 쓰여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쭉 가는 거예요. 여기서 관성이 골프스윙에서 적용되는 거죠. 자, 이 오른손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저는 이 클럽의 페이스가 점차적으로 열려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뒤에서 봤었을 때 점차적으로 열리면서 올라가야지 요 테이크어웨이하고 요 백스윙하고의 전환 과정이 굉장히 부드럽고 스무드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가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클럽을 열기 위해서 손의 기능들을 활용해 줘야지 돼요. 클럽의 페이스를 열기 위해서는 일단 수피네이션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클럽이 올라가려면은 이렇게 레디얼 디비에이션이 일어나야지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익스텐션이 걸리면서 가면 클럽 페이스 닫힙니다. 그래서 플렉션이 일어나면서 가줘야지 돼요. 그래서 클럽 페이스가 열리게 하기 위해서 플렉션으로 가다 보면 이 뒤에서 보면요, 클럽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한 이 점에서 손목이 뒤로 꺾인 것처럼 보여요. 다 꺾였죠? 꺾인 거예요. 근데 이게 꺾인 걸 보고서 이거 익스텐션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수페네이션하고
여기 플렉션하고 레디얼 디비에이션이 같이 어우러지면 만들어지는 자연적인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클럽의 페이스하고 손하고 똑같은 곳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이 클럽의 페이스하고 손이 정면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렇게 돼야지만 클럽의 페이스가 하늘을 바라보는 거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플렉션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셨어요. 그럼 내려올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상의 법칙에서 그냥 이 반대로 되는 거죠. 다시 이게 어널 디비에이션이 돼야지만 클럽이 내려갈 수 있으니까 어널 디비에이션이 생기면서 그 상태에서 클럽의 헤드가 닫혀야 되니까는 이렇게 프로네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의 길과 정확하게 반대적인 길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올라갈 때 쓰였던 손의 기능들이 정확하게 반대로 쓰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었을 때 기능하고 이렇게 올라갔었을 때 기능이 반대로 되면은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올라간 길 그대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다운스윙 때 일어나는 손의 움직임이에요. 왜? 클럽의 샤프트를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클럽의 페이스를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힘은 어떻게 쓰여지냐면, 제가 요 클럽의 헤드가 손보다 높은 요 딜리버리가 시작되는 구간에서 왼쪽에 있는 힙이 살짝 턴 돼가지고 왼쪽 안쪽이 골반이 안 보여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다운스윙으로 갈 때는요, 진행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두 손이 왼쪽에 있는 골반을 따라가면서 손목이 풀리고 팔들이 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런 관성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된 각도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 관성에 의해 가지고 그냥 힙이 열려지고 팔이 올라가고 하는 방대로 쭉 가기만 하면 클럽의 샤프트가 이 오리지널 스윙 플랜 내에서 평행하게 딱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윙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그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그 시작이 테이크어웨이하고 백스윙이에요. 그래서 테이크어웨이하고 백스윙이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손의 기능들과 어깨의 움직임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쓰여지지 않으면 이렇게 부드럽게 가가지고 부드럽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가는 모양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뒤에서 보는 모양도 마찬가지. 이렇게 부드럽게 가가지고 부드럽게 내려가지고 이런 모양들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운스윙에서부터 이어지는 딜리버리 구간하고 임팩트를 지나서 팔로스루를 말씀드리려고 다시 테이크어웨이하고 그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어렵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인 모양은 됐으니까 정확하게 임팩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앞에서만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이쪽 힙이 뒤로 쭉 빠지는 거예요. 이 힙이 빠지면서 손과 손이 뒤로 가는 왼쪽에 있는 골반을 따라서 가면서 손목이 릴리스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면서 쭉 같이 가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걸 내려올 때 보시면요, 여기 있는 컵 현상이 계속 일어나면서, 보세요. 여기 컵 현상이 일어나면서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봤었을 때는 임팩에서 이렇게 약간 보호 현상이 일어나지만, 이 보호 현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보호로 만들어 가면 안 돼요. 그럼 클럽 페이스 너무 다쳐가지고 공을 왼쪽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팩에서 보호를 만들기 위해서 클럽의 페이스가 계속 다치면서 가는 게 아니라 보호를 만들지만, 딜리버리 구가 내려갈 때는 이렇게 익스텐션 된 걸 유지된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힙과 함께 손목이 이렇게 플렉션이 생기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풀리면서 익스텐션,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게끔 해주셔야 돼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물리법칙 같은 것도 한꺼번에 연결해 가지고 제가 공 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